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곧 있으면 7월이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바로 실시가 되죠. 스트레스 DSR,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죠. 아파트를 내가 좀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파트를 산다는 게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집을 사고 이사를 가고 이러한 행위가 힘들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을 앞으로 내가 매수를 하고 집을 이사 가고 이러한 게 어려워진다라는 건데 외국인들한테는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외국인들의 환호성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입니다. 120억짜리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샀어요. 현찰 박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33살 먹은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 중국 사람인데 33살 먹은 사람이 120억짜리 집을 현찰 박치기로 산 거예요. 이 뉴스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중국인이 무슨 돈으로 샀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대출 받아왔다. 중국에서 대출 받아서 한국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매를 했다. 이게 문제가 되냐? 문제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중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한국은행이 아닌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 대출 규제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한국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면 못할수록 외국인들은 접근 용이성이 점점 더 커진다. 이러한 내용의 뉴스가 이제 나온 건데요. 비슷한 내용으로 왕서방이 의미하는 게 뭐죠?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쓸어 담는다? 실상은 수도권 중저가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중국인들은 실상 중저가를 사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가, 그러니까 강남권이죠. 강남권 매수는 미국인이 많더라. 이게 이제 이 내용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중저가를 집중 매수하겠다. 그것도 중국인들이.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중저가 아파트. 대부분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죠? 서민들. 지극히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인들이 아주 지금 돈으로 찍어 바르고 있고 좀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강남권은 미국 계열에서 와서 돈을 쳐바르고 있다.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일입니까? 이거에 관련된 조금 상세한 내용을 보자면 중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부평, 안산, 부천 이쪽에 집중이 돼 있다. 강남권보다는 강남을 좀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들을 막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작년에 비교해 보면 조금 적은 것 같지만 올해 1월부터 4월을 보게 되면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규제가 심각해지고 7월이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규제들이 계속 튀어나올 때마다 중국인들의 매수세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에서 거의 70%가 중국인입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이 아주 폭망을 해버렸죠. 우리 몇 년 전에 헝다 기억하십니까? 헝다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예요. 중국 부동산에 흘러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돈들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봤던 게 무엇이냐.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사들인 나라가 어디냐. 그 다음이 미국, 베트남, 캐나다. 이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정말 혼자서 약간 음모론 같은 하지만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 중국, 미국, 베트남, 캐나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죠? 한국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결국은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해외 자본이 어쩌면 몇몇 한국인들이 조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질수록 꼼수로서 해외로 돌려서 들어오는 이러한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게 아까 말씀드린 강남 3구 매수는 이제 미국인이 훨씬 많다. 그런데 중국인이 더 많은 건데 했던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키포인트를 볼 게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이 멘트를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이들이 누구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국 법, 이 허술한 법을 뚫고 들어가서 극도로 돈을 빨아먹고 나올 수 있는지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냄새를 포착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더욱더 거세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얼마만큼 위험하냐? 이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 사람이죠? 김병주, 한국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홈플러스 대빵, MBK 파트너스 대빵인데 이러한 사람 보고 우리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손댄 홈플러스 어떻게 됐죠? 야, 이거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내고 들어가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일괄적으로 빠져나가게, 퇴출되게 생겼습니다.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손을 대면 여지없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달라붙기 시작을 했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한테 무섭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본 게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요. 뭐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곧 있으면 뭐 스트레스 DSR 3단계 온갖 규제가 그것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외국에서 그러니까 본인한텐 자국이죠. 외국이니까. 외국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한국으로 돈 싸들고 들어오면 국내에 이러한 대출 규제에 완전 자유로워지죠. 한국인들이 이 규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너무 당당하고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고 이게 상대적으로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야, 한국인들만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보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중국 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하려면요.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 되고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유권이다. 장기적으로 내가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우리가 중국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되지를 않아.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국에 그냥 너무 편안하게 들어와서 싸게 규제도 받지 않고 주워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부작용이 극심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중국 섬이 돼버렸나? 아 진짜 거의 중국 섬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무비자 입국,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러한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제주도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죠? 길에서 대변, 유골함, 절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들이 특히 많이 있는 곳에선 일상이 돼버렸다. 왜? 이게 중국 문화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국인들이 스쳐 지나간 자리, 이거 같은 뉴스에 나온 참고 자료거든요. 중국인들은 뭐 제가 중국 전체를 뭐 욕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문화 자체가 깨끗하게 쓰고 공공 물건을 아끼고 청결하고 이쪽하고는 좀 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 자체도 한국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고 있죠.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이 됐건 인천이 됐건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 사는 이쪽 지역의 범죄율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높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장악을 하고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발판 삼아 중국인들과 중국 문화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정의를 좀 해보자면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됐고 그 전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열망은 대한민국에 가득 차고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러한 투기심이 폭발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투기심,
이러한 유동성 공급,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졌냐? 해외는 이렇게 부동산이 개판이 되기 전에 규제할 거 규제하고 훨씬 그 전부터 집이라는 물건은 우리가 투기의 목적이 아닌 우리 한 가정이, 내 가족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란 인식을 교육부터 주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하죠. 아파트를 산다. 네, 잠깐 거쳐가는 그러한 공간일 뿐입니다. 이 공간은 돈만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투기, 투자의 목적이 너무 강해졌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했죠. 규제로 막 때려 맞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틀어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춤했어요, 지금. 야,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금리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고, 돈도 예전보다 안 빌려준다고 그렇고, 아, 야,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주춤한 사이, 해외 투기꾼들은 이때다 싶어서 더 거세게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외 자본이 유입이 돼서 국내 부동산을 먹기 시작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빠지지를 않아요. 악순환의 고리가 도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지고 외국 자본은 더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은 더 궁핍해지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게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와중에서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도요,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규제가 됐건 아니면 정책이 됐건 이 모든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막 바뀌어 있어요. 오늘은 돈을 빌려준다고, 오늘은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계산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그 틈에 외국인들은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의 기회가 곧 한국인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한국 사람이 외국인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꼼수, 전문가의 영역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을 동원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되죠. 외국 사람을 이용해서 뭐 법인 설립을 하건 뭘 하건 여러 가지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진짜로 대혼돈의 시대 속에서 누가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외국인만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미소 짓는 사람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 돈 있는 자들, 건설사, 대형 건설사 사장이 됐건 누가 됐건 이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서민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냥 소소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 부동산 투기를 한 적도 없는 서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 같다. 이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최근래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실시가 되기 전에,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 자본이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해외 자본 유입을 위해서라도 현행으로 유지를 하던, 아니면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